평생교육연구 강의 계획서 1주차 평생교육의 개념 학습 목표 1. 평생교육 개념이 등장한 맥락을 이해한다. 2. 교육의 세 차원을 통해 평생교육 개념을 이해한다. 학습 요약 외부 변화에 탄력적이지 못한 학교를 문제 삼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힘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실존의 경계를 머무는 생존을 재인식하면서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평생 교육을 사유하게 되었다. 교육을 하나의 구조로 파악해보면 교육에는 시간 차원과 공간 차원과 수준 차원이 맞물려 있다. 즉, 이 세 차원의 맞물림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그 교육은 성격상 평생 교육일 수밖에 없다. 2주차 교육의 주체 학습 목표 1.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의 시각에서 교육을 이해한다. 2. 교수자와 학습자가 맺는 고유한 관계를 이해한다. 학습 요약 교육을 참여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으로 파악할 때 교육의 주체는 교수자와 학습자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교육 후 관점에서 포착하는 고유한 존재이며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동에는 흐름이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만나 협동교육을 전개하며 그 관계는 한편으로는 엄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하다. 이 관계가 지향하는 것은 공동체인데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 공동체다. 3주차 평생학습의 시대 평생교육 학습 목표 1. 평생학습시대라는 시대 규정과 평생교육 개념의 관계를 이해한다. 2. 평생교육을 인권의 개념에 비추어 이해한다. 학습 요약 평생학습시대로 우리가 직면하는 시대를 호명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평생교육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서로를 호출하는 경향이 있어 평생학습시대 논의의 평생교육 논의는 맞물려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 평생교육만 보면 이 개념이 등장한 시점부터 평생교육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 의해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개념의 등장에서 특이한 점은 이 개념이 인권 개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4주차 평생교육의 미래 전망 학습 목표 평생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대변한다. 2. 평생교육 담론에서 시대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대별한다. 3. 이 네 가지 방식은 맞물림으로 드러나는 네 가지 양태를 토대로 이 네 가지 미래 양태와 과제를 검토한다. 학습 요약 평생교육은 다양한 교육 영역을 통합하는 원리 또는 독자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평생교육 담론에서 시대 변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각각을 축으로 하여 평생교육의 네 가지 양태가 드러나며 각 양태가 좀 더 진전되면 나타나게 될 미래 양태를 예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예견을 전제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5주차 성인 기초 문자 해득 교육의 장점, 쟁점과 과제 학습 목표 1. 성인 기초교육 논의의 멱살을 개관한다. 2. 성인 기초교육 논의의 쟁점을 파악하고 과제를 검토한다. 학습 요약 성인 기초교육 논의는 문해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 그것은 문자를 매개로 한 소통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해 개념과 기초 개념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성인 기초교육과 관련해서는 책무성, 이데올로기, 방법, 제도와 단계 등 검토해 보아야 할 쟁점이 있다. 이 쟁점을 토대로 성인 기초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 수렴되는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토론 10% 몇 명씩 한 팀이 되어 일주일 동안 틈틈이 토론방에 들려 토론을 진행한다. 문해의 개념은 문자 해득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 문해에 대한 각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나누면서 문해에 대한 학장적 사유와 실천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한다. 6주차
반개 학제에 따른 학력 보완 교육의 쟁점과 과제, 학습 목표, 학력 보완의 맥락에서 도입된 반개 학제를 이해한다. 학력 보완 교육 논의의 쟁점을 파악하고 과제를 검토한다. 학습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반개 학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학력 보완 교육에서는 무엇을 학력으로 볼 것인가? 학력을 인정하는 반개 학제 교육을 언제까지 학력 보완의 이치에 둘 것인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개 학교를 언제까지 현재 이치에 그대로 둘 것인가 라는 쟁점이 있으며 우리는 이 쟁점에서 파생되는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7주차 평생학습사회 지역 주민의 삶의 변화. 학습 목표 1. 평생학습사회의 이중적 의미와 지향을 이해한다. 2. 의미와 지향을 축으로 드러나는 평생학습사회의 4가지 유형과 과제를 검토한다. 학습 요약, 평생학습사회는 평생학습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평생학습을 요구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지향하기도 하고 경쟁력을 지향하기도 한다. 이 이중적 의미와 이중적 지향으로 4가지 평생학습사회의 유형이 드러나며 여기서 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학습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며 지역 주민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부의 증대와 학습을 선순환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8주차 중간고사 15% 과제 보고서로 제출한다. 아래 한글로 작성하되 머리말과 꼬리말 여백 15, 왼쪽과 오른쪽 여백 30, 줄 간격 160, 글자 크기 11로 하며 용매 작성을 기준으로 한다. 4주차의 평생교육의 미래 전망과 7주차의 평생학습사회 지역 주민의 삶의 변화에서 4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논리적 타당성 또는 현실 적합성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까지 제출한다. 9주차 학습 동아리 활동과 지역 발전의 연계, 학습 목표, 지역 교육 연계 담론의 변화를 개관한다. 지역 발전에서 학습 동아리의 위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학습 동아리 활동의 과제를 검토한다. 학습 요약, 우리나라에서 지역 교육 연계는 주민 조직화를 위해 시도되었다가 사업 중심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며 삶의 그물망 속에서 연계하는 것으로 정착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학습 동아리는 지역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의 통로가 되기도 하며 삶의 질적 수준 제고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상을 유지하려면 학습 동아리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10주차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학습 목표, 학교 평생교육 개념을 이해한다.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이해한다. 학습 요약, 학교 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종망할 수 있고 이렇게 드러난 교육이 학교 평생교육이다.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가 지역과 함께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교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 결집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염두에 둔 평생교육이라는 점에서 학교 평생교육은 미래를 품은 현재를 혁신하는 길이 될 수 있다. 11주차 세상을 바꾸는 힘, 교육 공동체, 시민 리더십. 학습 목표 1. 삶의 질과 삶 절반에 걸친 학습의 관계를 이해한다. 2. 교육 공동체 형성에서 자치를 기반으로 한 시민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학습 요약, 삶의 직절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절반에 걸친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학습은 알아가는 학습, 행하는 학습, 함께 사는 학습, 존재하는 학습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공동체를 지향해 왔고 공동체에는 교육적 측면이 있다. 이 공동체는 자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참여하는 시민 각자의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민의 성장이 전제되어 있고 이 성장은 학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토론 10%. 몇 명씩 한 팀이 되어 일주일 동안 틈틈이 토론방에 들려 토론을 진행한다. 교육이 직접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 점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교육을 매개로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 각자가 리더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토론한다. 12주차 지속 가능한 평생 학습 마을을 위한 과제. 학습 목표. 발전을 우선시하는 신화를 넘어서는 상생적 발전의 사유를 이해한다. 2.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평생 학습 마을의 등장 배경과 그 과제를 검토한다. 학습 요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신화 중 하나는 발전의 신화다. 그런데 발전을 위한 선택에 따르는 배제를 가볍게 여기면 그 결과는 파멸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상생적 발전을 모색해야 하고 그 대안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평생 학습 마을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자생적으로 시작되었고 여전히 현재형으로 탐색의 도상에 있다. 그 탐색에는 마을이 발전하기 위해 가져야 할 지향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13주차 마을을 살리는 교육. 천천히 꾸준히 다 함께. 마을을 살리는 교육과 관련하여 천천히 꾸준히 다 함께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마을을 살리는 교육에서 더 나은 교육으로의 지향과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학습 요약. 마을을 살리는 교육은 간단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천천히 살피면서 진행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다 함께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마을을 살리는 것 못지않게 교육을 잘하는 것도 챙겨야 한다. 그래서 더 나은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14주차 평생교육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학습 목표. 1. 법치 국가에서 법이 교육 현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이해한다. 2.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교육 관련법의 개정을 구상한다. 학습 요약. 평생교육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개정은 거듭하고 있다는 자체가 근원적 해결이 필요한 지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영역화하지 않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까지 개정하는 큰 기획 속에서 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법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5주차 기말고사 15%. 과제 보고서로 제출한다. 아래 한글로 작성하되 머리말과 꼬리말 여백 15, 왼쪽과 오른쪽 여백 30, 줄 간격 160, 글자 크기 11로 하여 6매 작성을 기준으로 한다. 7주차부터 지역의 맥락에서 교육을 사유화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은 개념이지만 포착하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은 현실 속에서 나타나므로 지역의 현실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놓치면 교육에 대한 사유는 관념적으로 흐르게 된다. 수강생 각자가 주목하는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지점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사유해야 하고 더 나아가 실천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보고서를 6월 8일까지 제출한다. 16주차 과목 세미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출석에 반영한다.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교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각자의 소감을 나눈다. 8차 시와 15차 시를 제외하고 매 차시마다 수강 송합 20%를 작성한다.